퇴직 후 첫 달 통장에 국민연금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숫자가 화면 속에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스쳤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이 들어오는 날조차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앞으로는 이 돈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 한 문장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더 이상 회사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을 필요가 없는 그 자유로움이 왜인지 모를 무게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연금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삶이 버텨지지 않습니다. 진짜 노후를 지탱하는 건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바로 마음의 리듬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퇴직 후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유를 얻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저녁.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출근길의 긴장감, 동료와 나누던 점심시간의 대화, 퇴근 후 느끼던 피곤함 속의 뿌듯함, 일터에서의 역할, 과장님, 부장님, 선생님이라 불리던 그 이름들. 그 모든 게 사라진 뒤 남는 건 끝없는 여백입니다. 텅 빈 시간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달력.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전화기. 연금이 매달 들어와도 그 여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삶을 유지시킬 뿐 삶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 기분은 하루도 못 가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텅 빈 하루가 제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보다 더 큰 것. 많은 분들이 은퇴 초기에 느끼는 건 경제적 불안보다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낮에도 괜히 불안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그 묘한 감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무게가 되어 가슴에 쌓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존재를 증명해왔던 사람이 역할을 잃었을 때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30년,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직함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언어였고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명함도 사원증도 자리도 없습니다. 남은 건 그저 이름뿐입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우울증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연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삶을 완성시키는 건 일상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는 시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연금보다 오래 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입이 아니라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 이 단순한 생활 패턴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셨고
정년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하지만 3달 만에 그분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돈이 충분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기 서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방을 든 사람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듣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분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금보다 더 큰 행복이 생겼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20년 넘게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기 바빴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아이들과의 시간도 늘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가족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독립했고 집 안에서 그분의 자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말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다니는 동네 도서관 톡서 모임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는 책 읽는 거 별로야.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엔 듣기만 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 자신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수요일 오후 2시가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생활을 지켜줬다면 그 모임은 제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그때부터 회복됐어요. 함께 갈 곳이 생기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생기니까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습니다. 연금도 넉넉하고 퇴직금도 잘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할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끓이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팔고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그 가게는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오늘 아이들이 떡볶이를 못 먹어요. 제가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서운해해요.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연금 받는 노인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분의 얼굴엔 퇴직 직후에는 없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하는 건 안정된 생활비가 아니라 안정된 마음의 속도입니다.
돈은 예측 가능한 구조로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공허하면 통장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는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건 오늘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와 무엇을 나눴는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테크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매달 얼마를 아끼느냐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경제학에서는 지출의 심리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10,000원을 써도 누구와 어떤 감정으로 쓰느냐에 따라 만족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을 혼자 마실 때보다 누군가와 나누며 마실 때 그 10,000원은 행복의 가치로 바뀝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볼 때보다 손주에게 과자를 사줄 때 같은 5,000원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의 소비는 효율이 아니라 의미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 돈을 쓸 가치가 있는가? 보다 이 돈을 쓰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노후 소비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지출입니다. 작은 선물, 가족과의 외식, 봉사활동 교통비, 동네 꽃집에서 사는 화분 하나,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이런 돈은 지출이 아니라 삶의 순환입니다. 그 돈이 나가면서 관계가 생기고 감정이 움직이고 하루가 의미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껴도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절약은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정말 돈일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병원비, 생활비, 난방비, 이 모든 것엔 돈이 듭니다. 하지만 돈은 바람처럼 빠져나갑니다. 오늘 통장에 있던 돈도 내일이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게 돈의 속성입니다. 오늘 남은 돈보다 중요한 건 내일 다시 일어설 이유입니다. 오늘도 살아볼까? 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 관계를 잇는 힘이 바로 심리적 연금입니다. 돈은 통장에서 나오지만 심리적 연금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을 때, 동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할 때,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올 때, 복지관에서 어르신 오셨어요. 라고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연금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받습니다. 존재의 확인, 관계의 온기, 삶의 이유. 그게 바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경제적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버티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하지? 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산책일 수도 있고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고 손주 돌보기일 수도 있고 복지관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감각입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글쓰기든 산책이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든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리듬이 됩니다.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야?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통장 잔액보다 더 큰 행복이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 리듬을 찾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리듬입니다. 연금보다 오래 가는 건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삶은 통장 잔액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웠는지로, 누구와 함께 했는지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오늘 웃었다면, 당신이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당신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리듬을 더해보세요. 우리는 또 다시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기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